우리는 이재 교수님이 이번에 문제는 이제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과 그다음 우리 과제인데 지난번에 이제 제가 카톡에 김표 박사, 그다음에 건표 장군, 그다음에 우리 김동명 박사 이런 분들이 우리가 해야 될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카톡 올리가 참고를 보라고 이렇게 참고를 한번 읽어보시라 했는데, 그래서 우리 이재 교수는 충북대학교 철학 교수를 하셨거든요. 미국 그 일리노이 그 어바나 샴페인. 어바나 샴페인, 예. 하시고 했는데 그 오늘 철학적으로 한번 그러면 보시는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오늘 각수정 과학자도 이제 경제 전문가로서 이제 좀 그런 거 오늘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들 주로 외교 안보, 국방 이런 걸 주로 했는데 조금은 좀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철학적으로 박수 한번 주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실은 저는 핵도 잘 모르고 안보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알 거기 때문에 그 워싱턴 선언이 핵 억제 관련 선언이라고 하면 제가 배워야 되지 뭐 드릴 말씀이 없어서 그냥 많이 사양을 했는데 뭔가 철학적 관점에 대한 얘기를 하면 괜찮을 것 같다고 해서 감히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오늘 박수정 박사께서 완전히 다른 그런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나온 용어들이 철학적 용어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고 관련한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실은 안보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안보가 중요하다라는 말을 제일 먼저 들죠. 근데 안보가 무엇에 중요한가라고 얘기하면 아까 박 박사님 얘기하신 대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제일 큰 목적이 뭐냐 하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시큐리티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고 한다면 안보가 도대체 왜 중요한데? 라고 하는 말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그 두 번째로는 그런데 내가 안전만 하다고 살 수 있는가? 라고 하면 그게 아니라 먹고 살아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안보가 한 측면에 있다고 한다면 그보다 앞서 오히려 또 경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거는 뭐 공자도 얘기했고 맹자도 얘기했고 항상의 항심이 있다. 즉 백성들한테 먹을 게 있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중국의 사서삼경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철학이라고 하면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면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소크라테스는 플라톤의 스승이고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긴 하지만 그분이 쓰신 책은 단 한 줄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책을 쓰지 않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는 누구냐? 그러면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책을 쓰면서 그 책을 대화책으로 써서 다이얼로그라고 하는데요. 플레이토즈 다이얼로그 하는 그 대화로 해서 대화의 중심이 실제로는 플라톤이 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승을 기려서 소크라테스가 그 모든 대화록의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후세인들은 플라톤의 입을 빌린 소크라테스의 존재와 서로
얘기하게 되고 결국은 소크라테스를 철학의 아버지라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플라톤이 철학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 만학의 아버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학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생물학, 뭐 화학, 뭐 여러분이 just name it. 그러면 그 모든 학문의 기초를 세운 사람이 누구냐? 예컨대 우리가 생물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그 생물이라고 하는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정의를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과학이 있다고 하면 그 과학을 과학이라고 부르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뭔가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겁니다. 이분이 학문이라고 하는 걸 할 때 제일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게 뭐냐? 모든 일에 논리가 필요하시다고 했는데, 그죠? 바로 논리학을 창시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즉, 모든 학문을 학문으로 만드는 것은 그것이 논리적이냐, 논리적이 아니냐 하는 거에 따라서, 예컨대 우리가 종교를 학문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종교는 믿음을 얘기하지, 그렇죠? 논리적이지 않아도 믿어야지 그게 종교다. 오히려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얘기되어지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모든 학문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에게 제일 많이 영향을 준 책이 윤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철학이 보통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인간이 현재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할 때 우리 눈에 보이는 책상, 의자, 마이크 이런 걸 우리 불러서 피직스라고 합니다. 존재하는 것, 자연, 그게 피직스입니다. 피지카라고 하는 그리스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피직스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모습을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존재하는 것을 존재하게 하는 것, 그 존재의 원인 혹은 이 모든 다양한데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존재한다고 보는, 없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자연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연의 배경에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를 찾는 학문을 부르기를 아리스토텔레스가 메타피직스라고 합니다. 이게 아까 박 박사 말씀하신 메타피지칼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도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타피직스라고 하는 말을 결국 자연을 넘어서서 비욘드라는 뜻인 메타는 혹은 그 밑에 자연의 모든 존재하는 것의 배경, 이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존재가 무엇인가라는 존재론이라고 하는 것과 이 존재의 원인이 무엇인가, 예를 들면 신이 존재의 원인이다 할 수도 있고 혹은 우연이다 할 수 있고 이런 걸 불러가지고 온토로지, 이건 존재론이고요. 모든 존재의 원인에 대한 것을 우주론, 코스모로지라고 해요. 이 두 가지가 형이상학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거는 존재에 대한 학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존재만 하지 않고요. 행동합니다. 행동을 하면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걸 논해야 되죠. 바로 이 부분이 실천 철학입니다. 이것이 이론 철학이라고 한다면 practical philosophy, 이게 ethics입니다. 이 용어도 ethics도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여기에서 세 번째로는
시나 혹은 연극이나 우리가 말하는 예술, 미학 부분이 있죠. 이걸 불러서 알서에서는 제작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문은 이 세 가지 범위를 넘어서지 않습니다. 무엇인가를 예술적으로 창조하는 것,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론과 실천. 아까 처음에 모두에 박 장로님께서 우리 포럼이 추구하는 것은 정치한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올바른 실천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셨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에틱스 얘기를 하면서 알서에서는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건가? 무엇이 옳은 행동인가? 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 인간이 가장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 궁극적 그리고 자족적 목적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목적이 제일 첫 번째는 뭐예요? 돈이죠. 명예, 건강, 쾌락. 이런 네 가지를 알서에서는 이 책에서 후보로 올립니다. 이게 우리의 목적인가? 근데 우리는 저 사람은 건강하기는 하지만 뭐 건강하다고 그 삶이 추구하는 목표가 건강이에요. 건강하려고 건강합니까? 그건 아니죠. 돈도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잘 산다고 할 때 돈이 많은 사람들을 저 집안은 잘 살아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가보니까 남편은 외도하고 부인은 춤바람 나고 자식들은 가고 무슨 두복 이런 걸 돈이 많다고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 부정하고 본인 이게 물론 다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것들이 궁극적이거나 혹은 자족적이지는 않더라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궁극적 목적이 무엇일까? 라고 할 때 알서에서는 이걸 불러서 유다이모니아 이게 행복이라고 번역합니다. 즉 우리는 저 사람은 돈이 있지만 행복하지는 않아. 명예롭지만 불행하게 살았어. 뭐 예를 들면 건강하기는 하나 그게 다 행복하지는 않아. 이런 말을 해도 그 사람은 행복하기는 한데 돈이 없어. 이런 말은 안 한다는 거예요. 돈이 없고 건강이 좀 내가 안 좋더라도 그 환경을 잘 이기고 내 마음을 달래고 이웃을 잘 돌면서 잘 살고 있어. 스스로가 만족하고 행복하면 그게 되는 거지. 그 이상은 아닌 게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 이후로 칸트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90%가 요구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목표예요. 이게 국가 레벨로 확대가 되면 국민들 한 명 한 명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때 이때 옛날에는 왕 혼자 행복하는 것이 국민들 999명보다 더 중요했지만 요즘 와서는 아닌 거죠. 다 똑같이 한 표예요. 그걸 불러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즉 국가 레벨로 보면 최대 다수가 최대로 행복한 것이 국가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이걸 불러서 우리는 공리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유틸리테리언이죠. 즉 개인을 행복, 해피니스라고 정의를 하면 국가적인 단위의 행복을 유틸리티, 공리, 공공의 이익이죠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번역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 하면 우리의 모든 행동의 궁극적 목표는 행복. 그래서 사람들이 막 쾌락주의 영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면 쾌락주의자들은 실제로는 일반적인 쾌락주의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쾌락주의자는요 순수한 쾌락의 양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술을 드시잖아요. 그리고 술 마실 때 2시간이 즐겁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마셨어. 그래서 밤새 내내 괴로워. 아침까지 괴로워요. 그러면 2시간 즐겁고 나서 10시간을 괴로우면 그거는 쾌락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마약을 합니다. 제가 굉장히 즐거워요. 근데 1시간 즐거워하고 평생을 고생해. 이거는 아닌 거죠.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언지를 잘 안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올바로 할 수 있는 길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행복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내용을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를 아리스토텔레스는 잘 사는 것. 이 번역이 영어로는 well-being이라고 합니다. 이게 와전돼서 well-being 하면은 뭐 요가 하면서 무슨 wholesome food 먹고 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유기농 먹고 이런 게 well-being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게 아니라 well-being이라고 하는 거는 잘 사는 것인데 잘 사는 게 뭐냐 하면 인간이 인간으로서 잘 사는 거. 즉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가 부잣집에 가니까 너무 편합니다. 개 팔자가 상 팔자입니다. 나는 지금 너무 고생돼. 이러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개 되실래요? 그죠? 그래서 행복한 개 되실래요? 아무도 안 합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한 돼지보다는 불행한 소크라테스가 되겠다 라고 하는 게 유명한 기절입니다. 그죠? 왜 그럴까? 나는 왜 맨날 스테이크 먹고 걱정 하나도 없고 자식 걱정도 하나도 없고 아무 걱정도 없는 개가 되기를 나는 왜 싫어할까? 즉 인간은 인간으로서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럼 그 인간이 무엇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인간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분야가 철학에서 인간학이라고 하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인간에 대한 정의가 바로 호모 사피엔스. 즉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인 동물이다. 사유를 할 수 있는 동물과 다른 점은 내가 비록 그 맹자에도 나오죠. 내가 너무나 배가 고프지만 누가 물건을 주는데 그걸 던져서 준다. 길바닥에 있는 거 갖고 주워 먹으라 그러라. 그러면 나는 먹기 싫다는 거야. 안 먹겠다는 거죠. 그죠? 그게 예의 근본. 예지 아니야. 그러니까 인간은 독특한 것이 있는데 그 독특한 것이 생각할 줄 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논리를 개발할 수 있다. 그 논리를 통해서 사실은 현재 조금 어렵더라도 미래에 더 나은 걸 위해서 현재 저축할 수 있고 설계할 수 있고 하는 이런 능력들이 다 우리 인간이 생각할 줄 아는 데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것의 근본은 바르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정상. 뭐 기독교, 뭐 불교, 무슨 그리스도 철학, 뭐 무슨 인도 철학 아니면 중국 철학 다 똑같습니다.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해야 되죠. 근데 행동을 아무 생각 없이 하잖아요. 그럼 제일 나쁜 지도자 군대에서 머리 나쁜데 부지런한 사람 그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바르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 바른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바르게 생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두 번째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저는
아까 그 곽 박사님이 얘기하시다가 그냥 가셨는데요. 지금 현재 모든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책이 사실은 존 스튜어트 밀이 대한 On Liberty라는 책이에요. 자유론입니다. 우리가 보통 진보냐 아니면은 뭐 보수냐라는 얘기를 할 때 곽 박사님이 안 계셔서 질문을 제가 드리지 못했는데요. 아주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궁극적 두 가지 가치 중에서 자유의 방점을 두는 게 평등의 방점을 두는 게 진보. 이렇게 대개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 아까 말한 빵 뭐 이런 건 다 평등에 관련된 거겠죠, 그죠? 소수가 갖고 있는 그 권리를 다 나눠달라라고 하는 그런 기본이 되는 거니까요. 왜냐하면 자유는 거기에 만약에 수정이 없다고 얘기한다면 부모 잘 만난 사람, 그죠? 계속 빈익빈 부익부가 되는 불평등 구조가 심화돼서 우리 젊었을 때 있었던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처럼 내가 아무리 잘해도 공장하는 사람들이 태어난 자식들은 잘 될 수가 없는 구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둘 다 뭐가 있지만 자유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좌와 우 혹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자유진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왜냐하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요. 중국이나 북한은 국가의 이름이 인민공화국이에요. People's Republic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민주주의를 자기네들이 잘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그렇잖아요. 민중의 권리가 제일이다 생각하는 거니까 민주주의가 우리 대한민국의 뭐다 그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철학적 논리는 안 맥혀요. 그렇다면 민주주의는 다 똑같이 표면상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표면상 민주주의냐 실질적인 것이냐라고 할 때 다음에 가려는 것이 보통은 경제로는 뭐 시장 경제, 뭐 기획 경제였는데 지금은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다 시장 경제예요. 경제 시스템은 거의 대부분. 그러면 나중에 남은 건 뭐냐? 자유라고 하는 것이다. 자유를 어떻게 다룰 거냐? 자유가 왜 중요한가라고 할 때 존 스튜어트 밀은 얘기했어요. 우리 인간이 행복하려고 해. 그러면 자유라고 하는 건 뭐냐? 모든 인간은 자기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러면 행복하려면 어떻게 돼?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죠. 그죠? 그런데 그 하는 거를 다른 사람의 행복을 방해하지 않는 한, 제한하지 않는 것. 이게 미리 얘기하는 자유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절대로 모든 어떤 행동도 다 허용돼요. 심지어 자살할 권리 허용돼요. 내 목숨이니까. 그죠? 자, 그런데 이거를 누가 통제를 하느냐? 국가가 통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개개인들은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라고 하는 걸 잘 정해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오늘의 요지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내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행동을 하려면 결국 한 축에는 그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행동이 정말로 내 행복에 도움이 되는 행동이어야 돼요. 그러려면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판단을 혼자 해서는 오류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집단지성이라고 했잖아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비판을 받아요. 비판이 없이 내 논리를 세웠다? 그건 딱 나오는 건 그냥 자기의 노그마티즘의 독단이에요. 독단에 늪에서 빠지면 그건 오히려 그냥 보통 사람으로 하는 것만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디스커션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아까 얘기한 뭐 4가지 자유가 왜 나왔는지 근거도 없잖아요. 근거가 왜 없어요? 바로 이렇게 무엇이 옳은 행동이고 무엇이 내 행복이 되는 행동인지 무엇이 함께 살 수 있는 행동인지 나만 행복 안 되는 함께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할 때 미리 제일 한 것이 뭐냐 그러면 다른 사람이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을 존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가 요즘 한국이 너무 어려운 것은 뭐냐 그러면 보수의 진보의 다툼이 거의 원수지간처럼 됩니다. 서로 상대방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상대방이 하는 얘기는 듣지도 않고 내 편이 하는 얘기는 가짜 뉴스도 진짜 뉴스 상대편이 하는 얘기는 팩트도 가짜 뉴스 이렇게 되면 사실은 건전한 논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 그래서 제가 철학적 입장에서 굉장히 우려될 만한 점은 여러분들은 물론 안 그러시겠지만 점점 갈수록 상대방 말을 하나도 안 들어. 내 말만 듣고 내가 좋아하는 말만 하는 유튜브를 들어요. 그러면 점점 내 성향이 강화되지 중간으로 나가서 좋은 합리적인 의견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무비판으로 나가고 나오는 거는 뭐냐? 그러면 히틀러와 같은 군국주의라든가 독재주의라든가 이런 걸로 가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한스 위르거라고 하는 유명한 사회학자가 얘기했어요. 내가 안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틀릴 수 있는 것. 상대방 말이 옳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논리학에서, 제가 논리학 전공이거든요. 논리학에서 제일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하고 비슷한 사람 의견을 갖고 내 의견을 강화하는 것. 그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철도 찬물에 담그고 그래야지 점점 강해지듯이 정말로 나하고 극단적으로 반대되는 치밀한 논리를 내가 논하다가 안 되면 그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와 겸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겸손의 말, 아까 겸손이라는 말 하셨기 때문에 끝으로 내가 틀릴 수 있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여유, 그리고 아니 나만 그러면 뭐해, 상대방도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you first가 아니라 내가 먼저, 나도 틀릴 수 있지 라고. 그러니까 제가 요새 전공은 서양 철학인데요, 주역을 좀 봤거든요. 그랬더니 주역에 64개가 있습니다. 64개가 있는데 인간 사는 다 그렇습니다.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주역도 좋은 게 80%, 나쁜 게 20%면 좋은 겁니다. 나쁜 것도 100% 나쁜 건 없어요. 그런데 64개 중에 유일하게 모든 괴가 다 좋은 괴가 있습니다. 그게 15괴에 나오는 지산경입니다. 겸손하다. 원래는 산이 땅 위에 있잖아요. 그죠? 땅 위에 산이 있어야 되는데 이 괴는 땅 밑에 산이 있습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근데 재미있게도 이 15괴에 앞에 있는 게 그 유명한 화천대유라고 하는 이재명이의 그 그죠? 13괴가 천화동인 이것도 그 이재명이의 그 대장동 그거잖아요. 근데 이 괴는 뭐냐면 천화동인은 사람을 많이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선 연대군이에요. 그다음에 화천대유는 뭐냐? 큰 있어.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사람을 모으고 돈을 모아가지고 나 대통령 되겠다 이거잖아. 이미 이게 지금 괴가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 괴가 바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지금처럼 훌륭하게 행동만 하시지 않고 항상 이론을 보완하시면 굉장히 좋은데 본인과 같은 의견을 가지신 분의 의견만 듣지 마시고 반대하시는 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섭외를 해서 같이 들으시면서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 항상 마음으로는 내 틀림을 인정할 수 있는 겸손을 가지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저의 오늘 토론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하나의 좀 덧붙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